완료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본이에요. 완료본에서 일단은 지금 메뉴만 만들어 놨습니다. 인덱스 HTML에는 메뉴만 있어요. 지금 왼편은 예제고요. 오른편은 완료본입니다. 자, 여기에 서브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About Us의 서브 메뉴가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서브 메뉴 페이지는 About 페이지를 열어볼게요. About 페이지에 가보면 여기 About Us에도 링크를 샘플 받은 거에는 아마 링크가 없을 거예요. 이거 넣어주십시오. 제가 다시 올려드린 거에는 About HTML이 있습니다. About HTML을 클릭해보면 지금 제가 여기 메뉴를 안 클릭하고 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완료본입니다. 클릭했을 때 이 부분이 탭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자, 탭으로 되어 있을 때 지금 이것도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얘를 클릭했을 때는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도 보완을 하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부분이 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브 메뉴가 예를 들어서 지금 About Us에 이게 CEO 인사말, 이게 연역, 이게 뭐 찾아오시는 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도 저 메뉴가 이게 CEO 인사말, 이게 히스토리, 이게 찾아오시는 길이에요. 그럼 이걸 클릭했을 때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이게 얘를 클릭했을 때 보여질 내용입니다. 자, 다시 뒤로 가서 인덱스 페이지예요. 인덱스 페이지에서 제가 메뉴 1을 클릭을 해볼게요. 메뉴 1을 클릭을 해보면 띵 했을 때 메뉴 1이 활성화되어 있고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뒤로 갈게요. 홈으로 가서 메뉴 2를 클릭했을 때는 메뉴 2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현할 게 이거예요. 요거. 메뉴 3를 클릭했을 때는 당연히 다시 홈으로 가서 메뉴 3를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HTML 구조부터 먼저 파악을 해볼 건데, 자, HTML 구조 인덱스 HTML입니다. 예제 다운받으신 거에 인덱스 HTML 보고 있고요. 인덱스 HTML에 보면 지금 얘나 클릭을 했을 때 지금 about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about 페이지를 열어보면 about 페이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out 페이지에는 앞서 우리가 작성했던 탭이 똑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뎁스는 조금 맞출게요. 지금 이 뎁스는 한 탭이 스페이스 2개 정도 크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bout 페이지를 라이브 서버로 일단 열어보면 about 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about 페이지를 열었을 때도 첫 번째 가 보이게끔 보완을 좀 할 거고요. 지금 여기선 클릭을 하면 탭이 작동하도록 해놔야 합니다. 이것도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탭은 뭐 id를 이용해서 하든 또는 attr 속성으로 하든 또는 jQuery UI를 이용해서 하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여기에서는 IDX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번호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클릭을 했을 때 메뉴를 클릭하면 그 번호로 몇 번째 클릭했니? 그 번호에 따라서 얘를 보여줘 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홈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홈의 링크 About HTML에도 홈을 눌렀을 때 일단 인덱스로 가라고 해놨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얘가 지금은 About의 1, 2, 3 인덱스 페이지 다시 볼게요. 인덱스 HTML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서브 메뉴에 다 About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뭘 누르든 About 페이지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지금 얘를 클릭해서 서브 페이지 About에서 히스토리를 보고 싶었던 건지 여기에서 이거 이름을 좀 직관적으로 바꿀게요. CEO의 인사말 그리고 얘가 히스토리 얘가 컨택 어스라고 해봅시다. 인덱스 HTML의 메뉴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about에도 일단은 그대로 적용을 할게요. 탭 메뉴에도 첫 번째 거가 CEO greeting, 두 번째가 history, 세 번째가 contact us로 변경을 해주세요. about HTML입니다. about HTML에도 이렇게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메뉴에도 뭐 이것도 바꿔놓으면 좋겠죠? 여기도 CEO greeting, history, 그 다음에 context, 내용의 제목도 모두 변경했습니다. 자, 이러고 한번 봅시다. 저장해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홈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index HTML이에요. index HTML에서 CEO greeting을 누르면 about 페이지에서 CEO greeting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에 내용이 보여야 돼요. 다시 홈으로 가서 히스토리를 누르면 여기에서 얘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얘가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가 히스토리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자, 사용자가 지금 서브 페이지에서 인덱스 HTML 볼게요. 서브 페이지에서 지금 CEO 그리팅을 보려고 클릭을 했는지 히스토리를 보려고 클릭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에선 없어요. 얘가 HTML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정석이냐면 우리가 스크립트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 중에 첫 번째를 클릭하면 첫 번째를 보이게 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게 이 페이지 안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라고 한다면 우린 인덱스 번호로 할 수 있어요. 세 개 중에서 몇 번째를 클릭했는지 인덱스 번호를 확인하고 그거의 번째의 요소를 보이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이 페이지 안에 보이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크립트가 about 페이지로 바뀌어요. about 페이지에서는 about용 스크립트가 따로 작동할 거거든요. 인덱스에서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about 페이지에서 뭘 보려고 클릭을 했는지 넘겨줄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럴 때 HTML 차원에서 정석은 뭐냐면 뒤에다가 id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bout HTML 볼게요. about HTML에서 CEO 그리팅을 눌러봅니다. CEO 그리팅을 눌러보면 여기 id 샵하고 탭스 1이라고 나와 있죠. 히스토리 2를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이 페이지 안에서 id 탭스 2 위치로 가라고 한 거죠. 이게 지금 이 페이지 링크예요. 히스토리가 나오는 링크란 말이에요. 저 링크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뒤에도 써볼게요. 탭스 1, 탭스 3이라고요.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저장하고 인덱스 HTML에다가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CSS가 있어서 여기 내용이 안 나오고 있는데 CSS를 잠깐 꺼봅시다. 여기에서 About 페이지에 가서 CSS를 잠깐 주석 처리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About 페이지에서 CSS를 지워봐 주세요. 네, 주석 처리해 주십시오. About 페이지에서 CSS를 잠깐 주석 처리. 그러면 내용이 다 나오고 있을 거니까. 됐나요? 그러고 브라우저 높이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탭스2라고 돼 있어요. 엔터 해보면 탭스2 CEO 그리팅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만 클릭을 해볼게요. 히스토리, 그러면 히스토리로 가죠. 그리고 컨테거스 위치로 가요. 자, 이게 인덱스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도 작동을 하나 보자고요. 우리가 인덱스에다가 좀 전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해당 페이지에 탭스 1, 2, 3 위치로 가라고 해놨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게요. 홈으로 갔습니다. 컨텍어스를 가볼게요. 어떻습니까?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고 컨텍어스까지 이동을 했죠. 자, 이렇게 HTML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석이에요. 이걸 클릭했을 때 이제 해당 페이지에 원래는 이게 없을 때는 해당 페이지에 무조건 상단만 보겠죠. 그죠? About HTML 그냥 열릴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탭2 홈에 다시 가서 홈에만 해놨으니까 홈에 다시 가서 About Us의 히스토리를 클릭하면 히스토리 위치로 이 위치로 바로 가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HTML은 여기까지가 아주 잘 짠 겁니다. 자, HTML이 이렇게 잘 짜 있으면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뭘 할 수 있냐면 About 페이지에 왔더니 주소 표시줄에
뒤에 샵하고 얘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전 페이지에서 얘를 보고 싶어서 이 두 번째 메뉴를 클릭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주소 표시줄에 얘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니들 메뉴 중에서 메뉴부터 먼저 여기 이제 CSS 살릴게요. about HTML에서 CSS 살려주겠습니다. 뭐부터 할 거냐면 여기에 활성화되는 것부터 먼저 해보려고요. 자, 메뉴에 탭스2라고 돼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액티브가 들어와서 검은색이 나와야 되겠냐면 얘죠. 그죠? 탭스2.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주소 표시줄에서 우리가 원하는 문구가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니들 중에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about 페이지예요. about 페이지에 가볼게요. about 페이지에서 여기도 그러면 인덱스 HTML에서 복사 좀 해보겠습니다. 인덱스 HTML에서 여기 주소를 그대로 복사할게요. about 페이지로 옵니다. 자, about 페이지로 왔을 때 그러면 이 페이지, about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누구들한테 할 일이 있냐면 이 li 안에 a들마다 할 일이 있어요.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주소 표시줄에 이 페이지가 열렸어요. 그러면 주소 표시줄에 요거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얘들한테 묻는 거예요. 서브 메뉴 안에 니들마다 할 일이 있다. 자, 지금 주소 표시줄에 네가 가지고 있는 href의 속성의 요 값이 주소 표시줄에 있니? 없잖아요. 넌 패스. 두 번째 A에 와서 네가 가지고 있는 href의 요게 값이 지금 주소 표시줄에 있니? 네, 있습니다. 넌 몇 번째인데? 저 두 번째요. 그래? 그럼 너한테도 액티브 넣어줄게. 세 번째까지 왔어요. 세 번째까지 와서 너가 가지고 있는 href의 속성의 값이 주소 표시줄에 있니? 없는데요? 너도 패스. 지금 우리가 작성할 게 이거예요. 일단은 클래스명 액티브를 넣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누구들마다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들마다 할 일이 있대요. 요 서브 메뉴에 li들마다 할 일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것들마다 여기 이제 인덱스 번호를 우리가 확인할 거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를 확인하는 건 A까지 가면 자, 변수를 일단 li로 잡아 볼게요. li를 잡고 about 페이지에서만 먼저 스크립트를 작성할 거니까 연결되어 있는 스크립트가 네, 스크립트.js네요. 스크립트.js 볼게요. 스크립트.js에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js는 지금 인덱스에는 연결이 안 돼 있고요. 인덱스에는 스크립트가 지금 없어요. 얘를 클릭할 때 할 일이라는 걸 여기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읽히는 이 스크립트 만약에 main.js가 있고 about 페이지에는 스크립트.js가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 인덱스에는 main.js가 about에는 스크립트.js가 작동하는 거지 하나의 스크립트가 두 개의 페이지에 동시에 작동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얘와 얘가 연결이 돼 스크립트로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스크립트는 만약에 스크립트를 하나를 공통으로 쓴다면 얘기는 다르지만 해볼게요. 일단 about에 지금 script.js라고 되어 있고요. script.js가 지금 body 바로 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가 준비되면 할 일이 필요 없습니다. 즉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필요 없어요. 그죠? 이렇게요. 변수명을 적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서브 메뉴들마다 할 거니까 서브 메뉴를 변수로 잡아 볼게요. 페이지에서 아까 클래스명 서브 메뉴 안에 li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서브 메뉴 안에 li를 변수로 잡겠습니다. 일단 하나를 변수로 이렇게 잡죠. 원래 요 탭의 서브 메뉴는 탭까지만 해보고 얘를 직접 예제로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포포를 만들다 보면 탭에서 서브 페이지로 연결하려는 분들이 꼭 생겨요. 그래서 예제로 아예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클릭하면 할 일도 아니에요. 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할 일입니다. 그죠?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페이지가 열렸을 때 이 첫 페이지 홈에서
그리팅을 클릭했는지 히스토리를 클릭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요 주소 표시줄에 있는 걸 가지고 얘들마다 할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야 되냐면 일단은 저스크립트.js가 작동을 하면 현재 요 페이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현재 주소 표시줄에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location href입니다. location href 하면 현재 주소를 확인해 줘요. 자, 그래서 현재 주소를 변수명에 답고 그걸 콘솔에 찍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변수를 잡아야 되겠네. 끊지 않고 현재 주소 current url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로케이션의 href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대요. 자, 저건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이용해서 현재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콘솔에 한번 찍어볼까요? 콘솔에 변수명 current url이 어떻게 찍히는지 보자고요. 자, 지금 예제고요. 콘솔을 볼게요. 콘솔을 보면 열자마자 지금 제가 아까 3번을 클릭하고 왔기 때문에 현재 주소, 이 주소가 그대로 해서 이렇게 찍히고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주소를 확인하는 거 이거 자주 나올 겁니다. location href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location href 초반에는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자, location href을 이용해서 주소가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구들마다 할 일이 있다라고 했냐면 메뉴들마다 할 일이 있어요. 메뉴들마다 need가 가지고 있는 href의 속성의 값이 현재 주소 표시줄에 있니 없니? 있으면 몇 번째 있니? 사실 우리 몇 번째 있는지는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문자열에서 자바스크립트 배웠던 거예요. 문자열에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문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라는 건 몇 번째 인덱스 번호에 있는지, 몇 번째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함수가 뭐였냐면 index of였어요. 그래서 얘 사용법은 어떻게 됐었냐면 앞에 원본 문자열이 있고요. 원본 문자열에서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특정 문자가 몇 번째 있니? 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원본에서 특정 문자 of의 인덱스, 얘의 인덱스 번호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주소 표시 줄에서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이 몇 번째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고자 해요. 일단은 마다 할 일이 아니라 스크립트를 그냥 간단하게 짜서 인덱스 오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먼저 볼게요. 여기에서 임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원본은 지금 누구냐면 얘예요. 여기에서. 요게 아까 변수명 어디에 담겨 있다라고 했죠? current url에 담겨 있습니다. current url에서 인덱스 오브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샵하고 문자니까 샵하고 탭스의 3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얘가 우리한테 뭘 알려줄 거냐면 숫자를 알려줄 거예요. 그 숫자를 변수명에 담아 볼게요. 변수명에다가 뭐라고 담지? 메뉴에 그냥 인덱스라고 할까? 인덱스를 알려준다고 하니까 메뉴의 인덱스라고 그냥 해볼게요. 문자열의 인덱스가 더 낫겠는가? 문자열의 인덱스라고 해볼게요. 스트링의 인덱스라고 변수에 담아 보겠습니다. 그걸 그럼 또 콘솔에서 찍어 볼게요. str의 인덱스 찍어 보겠습니다. 아, 앞에 샵이 없구나. 샵. 네. 다시 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뭘 찍고 왔어야 되냐면 저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하려면 홈에 가서 얘를 컨택 어스를 찍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홈에 가서 인덱스에 가서 컨택 어스를 찍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주소 표시줄에 지금 샵하고 탭3가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샵하고 탭3가 있을 때 지금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 원본 문자열에서 이 샵하고 탭3가 몇 번째 인덱스 번호에 있니? 그래서 앞에부터 따졌을 때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 2, 아니 0번이지. 0, 1, 2 해서 불러 해서 여기 A로 시작하는
아니지. 탭이면 여기지. 여기부터가 여기 샵의 인덱스 번호가 몇 번이라는 거냐면 32번. 이란 얘기입니다. 자, 숫자 확인 되셨습니까? 됐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탭 2라고 했어요. 탭 2. 그럼 몇이 나올까요? 마이너스 1. 없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구누구마다 할 일이 있다라고 했냐면 서브 메뉴에 li들마다 할 일이 있대요. 자,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li예요. li 안에 a를 찾고 a의 href이라는 속성의 값이 현재 주소 표시줄에 있니? 있다고 하면 그 값은 뭐보다 클까요? 마이너스 1보다 클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소 표시줄에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얘기는 사용자가 이전 페이지에서 얘를 보려고, 즉 히스토리 페이지를 보려고 두 번째 메뉴를 클릭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다라고 한다면 야 너가 그러면 몇 번째니? 라고 했을 때 저는 몇 번째입니다 라고 해서 인덱스 번호를 구한 다음에 그 인덱스 번호로 여기 메뉴 중에서 기존에 누구에 있던 액티브를 다 빼버리고 그 인덱스 번호에 해당하는 li에만 액티브를 추가하면 일단은 여기 검은색이 나오겠죠. 그죠? 자, 요거는 임시로 했던 거니까요. 주석 안쪽으로 넣고요. 이게 힌트예요. 자, 누구들마다 할 일이 있다라고 하냐면 서브 메뉴들마다 할 일이 있답니다. 주석으로 또 해야 될 걸 써볼게요. 마다 할 일, 이치를 쓰란 얘기예요. 각 요소는 지금 li입니다. 변수명 지금 서브 메뉴들마다 하는 거니까 각 요소에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문자는 li에 없어요. li 안에 자식 요소에 a한테 있지. 그죠? 얘한테는 li한테는 href이라는 속성이 없잖아요. 그거 안에 자식 요소 a를 선택하고 a의 속성명 중 href의 속성의 값을 변수명 target href이라고 타겟의 URL이라고 뭐라고 하지? 타겟의 그냥 문자열이라고 할게요. str이라고 하겠습니다. 에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요게 현재 일단 저기까지 하세요. 여기부터 하고 콘솔에서 제대로 작성을 했다면 콘솔에서 이 값을 찍었을 때 li들마다 할 일 a의 href의 속성의 값을 변수명 저기에 저장하고 콘솔에서 제가 확인하면 3개가 다 나와야 되겠네. 3개가 콘솔에서 저 변수명 얘를 확인하면 그러면 아마도 여기에 요렇게 해서 여기에 제대로 작성을 했다면 여기 콘솔 창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저렇게 나오는지 확인. 콘솔 창에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 물론 앞뒤 따옴표 있고요. 이 부분을 작성해 주세요. 서브 메뉴들마다 할 일이랍니다. 이치가 필요하대요. 콘솔에 나오는 값이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href의 속성의 값을 확인한 거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네, 콘솔에 화면과 같이 나오고 있으면 제대로 스크립트를 작성하신 겁니다. 서브 메뉴들마다 할 일이 있대요. 얘들마다 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저 서브 메뉴들마다 각각 할 일이 있답니다. 써보겠습니다. 얘들마다 할 일 each. 자, each에서 얘들마다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변수명 target str에다가 지금 각 요소가 여기 안에 이게 지금 누구냐면 about html의 얘들이지 않습니까? 얘들마다 each는 여기 이걸 순회한다라고 했고요. 순회할 때마다 요 첫 번째, 또 두 번째, 세 번째 얘들 각각을 우리가 뭐로 받아온다라고 했냐면 this로 받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this는 li예요.
li의 자식 요소 find 해서 a 또는 children하고 a라고 해도 되고요. 그 a 태그에 href이라는 속성에 이게 뭐니? 라는 걸 우리가 지금 찍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attr 메서드를 이용해서 href이라는 속성의 값을 찍었습니다. 각각 얘가 서브 메뉴들마다 각각 each, other 각각 할 일이니까 여기 콘솔에다가 이 각각 할 일에다가 콘솔을 찍어 보면 콘솔 로그에서 타겟의 str을 찍어 보면 자, 이게 반복문하고 똑같아요. 지금 for each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의 for each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메뉴에 안에 자식 요소 a의 값을 확인해서 콘솔에 찍고 또 두 번째 li에 가서 li의 a의 자식 요소 a의 href의 값을 가져와서 또 찍고 또 한 번 메뉴가 세 개니까 세 번째 가서도 또 그걸 반복할 거니까 값이 콘솔의 값이 세 개가 찍혀 있는 거겠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찍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자, 각각의 li 안에 자식 요소 a의 속성명, href의 속성명의 값을 확인하는 건 이제 봤고요. 우리가 요거를 왜 가져왔냐면 이게 어디에 현재 주소 표시줄에 있는지 현재 주소 표시줄, 즉 변수명 current URL에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려는 거예요. 자, 파악을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라고 했냐면 인덱스 오브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대요. 인덱스 오브를 이용해서 만약에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보다 클 거고 값이 없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네가 몇 번째니?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탭스에 3라고 돼 있다면 지금 요거 이 메뉴들마다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 메뉴들마다 여기 메뉴들마다 할 일입니다. 첫 번째 li 너의 주소 표시줄에 a의 href의 값이 여기에 있니? 없어요. 너는 없어요. 너는 있어요. 넌 몇 번째인데 0, 1, 2 해서 2번째요. 그래서 그 2번째라는 걸 우리가 타겟의 idx라는 값으로 추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써볼게요. 주소 표시줄에다가 주석에다가 먼저 해보면 현재 주소 표시줄에 얘가 주소 표시줄에서 누가요? 타겟의 소스의 값이 있다면 그러면 그 값은 뭐보다 클 거다? 마이너스 1보다 클 거다. 있다면 뭐 하래요? 변수명 타겟의 idx에다가 그 값을 저장하랍니다. 있다라고 한다면 그 li의 인덱스 번호를 저장하래요. 그걸 콘솔에 다시 찍어보자입니다. 콘솔 로그해서 저 값을 찍었을 때 이렇게 찍었을 때 만약에 3번 지금 이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까 이게 32인가 나올 거예요. 그죠? 아니지. 타겟의 인덱스의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그 idx 번호는 지금 3번째 메뉴 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게 파악이 된 거니까 0, 1, 2 해서 이 값이 2가 출력되고 있으면 정상입니다. 출력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 탭스 3를 보고 있을 때 예시예요. 해당 부분, 이 부분을 작성해 보시겠습니까? 3일 때 할 일 뿐이 없습니다. 조건문을 작성해 봐 주십시오. 자, 주소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 현재 주소 표시줄에서 타겟의 str 에서 각각이 가지고 있던 href의 요 값이 현재 주소에 있니? 해서 얘들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숫자, 여기에서 http부터 시작해서 32번째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우리가 원본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를 확인하는 건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조건문을 작성하래요. 얘들마다 할 일에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저 타겟 SCR의 값이 현재 주소 표시에 있는지 없는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녀석의 인덱스 번호로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자 원본에서 이 원본 문자에서 확인하는 게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원본은 지금 누구냐면 현재 주소 표시 줄에서 여기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글씨가 타겟의 str이라는 저 변수에 담긴 값이란 말이죠. 이 값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보다 클 거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번째 지금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32가 나올 거니까 얘가 이 디스 이 디스 이번째 디스에서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이번째 디스에서는 마이너스 1 이번째 디스에서는 32가 나올 거니까 너 말이야 넌 몇 번째인데 라고 해서 그걸 변수명 타겟의 idx에다가 idx 주소로 되어 있던 게 지금 나오는 거 맞지? 네, idx에 저장을 하자라고 해서 this의 인덱스 번호를 확인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 저 타겟의 인덱스 번호를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에서 로그 타겟의 인덱스 번호를 찍어 봅시다. 자, 지금 세 번째를 보고 있어요. 저는 세 번째를 보고 있으니까 메뉴 중에서 0, 1, 2 해서 세 번째를 보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인덱스 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홈으로 가서 제가 CEO greeting을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CEO greeting 얘가 지금 요 녀석이죠. 여기에 디스에 왔을 때 이 녀석이 뭐보다 크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그러면 넌 몇 번째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0이 찍히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홈에 가서 히스토리를 클릭해 봤을 때는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서는 콘솔이 이게 작동할 리가 없고 두 번째 디스에 왔을 때 얘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클 거니까 그러면 넌 몇 번째인데 저는 1번째요 라고 해서 타겟의 인덱스에 이렇게 메뉴에 순번이 찍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순번을 이용해서 여기 메뉴들마다 이 탭 메뉴들마다 할 일이 있는 거죠. 탭 메뉴들마다 할 일에서 전체 메뉴에서 액티브를 다 빼버리고 지금 이 확인됐던 타겟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너를 보고 싶었대 라고 해서 얘한테다가 액티브를 추가해 주면 되겠어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탭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탭 메뉴를 변수로 잡고 작성을 해보면 되겠죠? 탭 메뉴를 변수로 잡을게요. about html에서 탭 메뉴 똑같네요. 그죠? 똑같아요. 액티브가 지금 A에 있네. 그러면 우린 li로 선택하는 게 일단 쉬우니까 얘를 변수로 잡을게요. 클래스명 탭 메뉴 안에 li 클래스명 탭 메뉴 안에 li를 변수로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겠구나.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콤마로 해서 추가를 해주세요.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십시오. 자, 추가가 됐으면 앞서 우리가 탭에서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해당 메뉴, 탭 메뉴가 보이도록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일단 이 인덱스 번호를 확인했을 때 우선 뭐부터 해야 될 거냐면 여기에서 어디에 있든 간에 액티브를 다 빼버리고 내가 클릭한 거에만 지금 인덱스 번호 타겟 인덱스 번호의 저 숫자에 상응하는 그 녀석한테만 액티브를 추가해 줘야 돼요. 근데 앞서 HTML을 봤더니 li에 액티브가 있는 게 아니라 li 안에 a의 액티브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해야 될 걸 또 주석으로 써보면 지금 여기에 작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타겟 인덱스가 나왔으니까 이 안에다가 여기다가 작성하는 겁니다. 여기에 작성할 걸 주석으로 써드리면 모든 탭 메뉴에서 모든 탭 메뉴의 자식 요소 A에서 액티브를 제거하고 현재 인덱스 번호가 어디에 있냐면 타겟 인덱스에 있어요. 저 번호에 상응하는 탭 메뉴를 선택하고 탭 메뉴는 지금 li겠죠. 네, 얘는 li예요.
템 메뉴의 자식 요소, 자식 A에 액티브를 추가합니다. 주소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작성해 봐 주세요. 지금 주석으로 설명드린 부분 지시사항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여기에 있도록. 타겟 인덱스에선 지금 여기만 있으니까요. 커서가 깜빡거리는 곳에다 작성을 해봐 주십시오. 여기 안에 작성하는 거랍니다. 모든 탭 메뉴. 탭 메뉴는 아까 변수명 일치요. 자, 여기에서 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자식 요소 A에서 액티브를 제거해야 됩니다. remove class 액티브 제거하고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탭 메뉴의 EQ 타겟의 인덱스 번호에 상응하는 그 요소를 찾고 거기 안에서 자신 요소 A 태그에다가 add class 해서 액티브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제 콘솔로 확인했던 건 다 좀 뺄게요. 코드만 이렇게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제가 지금 탭2 여기 샵하고 탭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홈으로 가서 컨택어스를 클릭하면 컨택어스, 다시 홈으로 가서 CEO 그리팅을 누르면 CEO 그리팅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이 부분은 완성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탭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탭이 작동한 다음에 얘를 바꿔놓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이 부분까지도 누가 하라고 할 거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누굴 클릭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페이지, 어바웃 페이지에 왔을 때는 어바웃 페이지가 열리자마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클릭해요. 그냥 주소 표시줄에 요게 이 메뉴 중에 몇 번째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게 0번째라고 한다면 0번째가 활성화되게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페이지에서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about HTML이 열리자마자 현재 주소 표시줄에서 이게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서 인덱스 번호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박스 침 이 부분요.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라서 여기 주석 처리에다 가져올게요. 가져오고 저는 여기에서 탭 activate 탭이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탭에는 숫자를 넘겨줄 거예요. 숫자 타겟의 인덱스라는 숫자를 넘길 겁니다.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activate 탭을 활성화하자. 자, 제가 함수를 만든 이유는요. 함수를 만든 이유는 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도 이 인덱스 번호에 따라서 얘를 활성화하고 여기 내용이 보여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얘를 클릭할 수 있잖아요, 사용자가. 이걸 클릭했을 때도 몇 번을 클릭했는지 인덱스 번호를 확인해서 그걸 또 얘한테 시키면 여기 안에서 탭이 작동을 할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액티베이트 탭이라는 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도 작동하고 클릭할 때도 작동을 해야 되니까 재사용이 가능해야 되니까 함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 함수가 할 일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액티베이트 탭에는 숫자가 들어와야 돼요. 몇 번을 보여줘라고 해서 숫자가 idx라는 매개 변수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됐나요? 자, 그러면 앞서 이 부분이 작동하고요. 요거 탭 메뉴에서 모든 메뉴에서 액티브를 빼버리고 액티브를 추가해 얘가 작동하고 아까 잘라왔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내용에서 모든 주석으로 할게요. 저기에 들어갈 거를 여기에 주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했던 겁니다. 모든 컨텐트는 사라지고 타겟 이 IDX 번호, 이제 IDX 번호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기를 바꿔야죠. IDX 번호를 얘로 바꿔주세요. 바꾸셨습니까? 자, 저 번호에 IDX 번호에 하는 컨텐츠가 보이도록
자, 사라지고 보이는 건 show와 hide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변수를 안 잡았거든요. 변수, 탭 컨텐트 변수를 안 잡았어요. about html에서 id 탭 컨텐트 안에 div들 맞지? 이게 자식 요소들 뎁스가 엉망이라 이렇게 볼게요. id 탭 컨텐트 안에 div들 변수를 잡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탭의 컨텐트 변수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변수를 추가합시다. 자, 추가했으면 아까 주석에서 여기 이 부분에 주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작성해 주세요. 아까 인덱스 번호로 했던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버전 모두 저장했고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자, 모든 컨텐츠는 사라지고 모든 컨텐츠 아까 탭의 컨텐츠라고 변수로 잡았고요. 얘가 하이드 하고 얘의 IDX 번호에 상응하는 equivalent라고 했으니까 EQ의 IDX 여기에다 이제 숫자가 우리가 야 이거 보여줘 라고 해서 저 숫자를 지금 이 함수에다가 넘겨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숫자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저 숫자를 활용해서 해당 번째에 메뉴에 액티브를 추가하고 해당 번째에 컨텐트를 보이게 show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보니까 나오고 있어요. 다시 홈에 가볼게요. 홈에 가서 이제 히스토리 누르면 히스토리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컨테거스를 갔더니 컨테거스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위치까지 가는 것도 일단은 먹고 있고요. 자, 이걸 막을 순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페이지에서 이걸 클릭했을 때 지금 이 그리팅 위치로 오잖아요. 이걸 막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About Us의 메뉴를 클릭하면 할 일에서 링크의 기본 속성을 막아버리면 페이지가 안 바뀌죠. 확인됐습니까? 물론 이 부분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페이지가 링크의 기본 속성을 막고 스크립트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해도 그 페이지 안에서는 당연히 얘가 작동을 해서 이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아봤자 소용없어요. 자, See you greeting 이렇게 해서 보이도록 했고요. 이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전 페이지, 어바웃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에서 이걸 클릭했을 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얘를 클릭하면 히스토리를 클릭하면 히스토리의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한 거와 똑같죠. LI에 얘를 클릭하면 할 일을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탭을 활성화하는 건 저 함수에다 일을 시키기만 하면 돼요. 밑에다가 여기다가 주석으로 써볼게요. 주석은 다 밑에다 몰아서 쓸게요. 자, 탭 메뉴를 클릭하면요. 탭 메뉴를 클릭하면 할 일. 링크의 기본 속성은 맞고요. 이제 막을 거예요. 링크의 기본 속성은 맞고 클릭된 그 요소의 인덱스 번호를 확인해서 그걸 누구한테? 변수 안 만들고 바로 넘길 거예요. 그걸 확인해서 함수명 탭의 activate에다가 함수 얘한테다가 넘기는 겁니다. 번호를 넘겨주기. 탭 메뉴를 클릭하면 할 일을 여기다가 작성해 봐 주세요. 여기다가 이 부분을 여기에 작성을 해 보십니다. 사실 어디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작성해 보실게요. 앞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탭을 구현했던 거와 같습니다. 다만 이제 탭을 보여주는 게 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activate 탭에다가는 숫자만 넘겨주면 된대요. 그래서 클릭한 그 요소의 숫자만 확인해서 액티베이트 탭에다 넘겨주면 된답니다. 작성을 해보십시오. 자, 탭 메뉴를 클릭하면 할 일이랍니다. 탭 메뉴 얘죠. 탭 메뉴를
클릭하면 할 일입니다. 자, 탭 메뉴를 클릭하면 자, 인덱스 보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기본 속성을 막으래요. 이 페이지 안에서 얘를 클릭했을 때 여기 이렇게 주소 표시를 바뀌는 게 싫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막고 prevent default 맞고요. 얘 인덱스 번호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이 녀석의 인덱스 번호를 우리가 누구한테 넘기랍니까? 액티베이트 탭에 넘기래요. 액티베이트 탭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랍니다. 변수명 따로 안 만들고 그냥 바로 안에다 넣어버렸어요. 자, 이러면 작동을 하겠지요. 작성하고 한번 볼게요. 히스토리 그리팅 눌러보면 여기 뒤에 주소 표시줄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용들은 잘 바뀌고 있어요. 자, 일단 현재까지가 이전 완료본에서 완성했던 부분까지를 구현을 한 건데 앞서 어떤 게 조금 문제가 있었냐면 일단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시고요. 다시 인덱스 HTML 가볼게요. 자, 사용자들은 우리의 의도대로 얘를 클릭해서 서브 페이지에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누구도 클릭할 수 있냐면 얘요. 이 녀석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근데 About Us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About Us에는 뒤에 샵에서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뒤에 About HTML 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런 케이스에서는 뒤에 About HTML만 있고 뒤에 샵이니 이게 없어요. 뒤에 샵이 없습니다. 샵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 클릭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인덱스 HTML에서 얘들은 샵이 다 있거든. 그러면 주소 표시줄에 샵이 없다라고 하면 About HTML은 있는데 샵이 없대. 조금 더 줄여서 하면 왜냐면 샵이 없다라고만 한다면 이 스크립트가 다른 페이지에서도 읽힌다. 예를 들어서 about이 아니라 뭐 works 우리 우리 사업 실적은요. 거기에서도 이 스크립트가 만약에 공통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에러가 날 거거든요. 거기에는. 그래서 얘가 about은 포함되어 있고 about 포함되어 있고 샵이 없다면 이라고 해서 두 개의 조건을 묶어서 그게 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얘를 클릭해서 왔으니까 첫 번째 이걸 보여주자 라고 해서 액티베이트 탭에다가 숫자 1을 넘겨주려고 해요. 작성 한번 해볼게요. 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앞서 이 부분이요. 서브 메뉴들마다 할 일에서 주소 표시줄을 봤더니 주소 표시줄에 지금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일단은 있지만 요거는 여기서 검사를 하라고 하고 만약에 현재 주소 표시줄에서 인덱스 오브를 또 써볼게요. 일단 샵 얘가 있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이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 값이 -1보다 크겠죠. -1보다 크고 이게 없으면이라고 해야지 참. 얘가 검사했을 때 샵이 없으면 그럼 -1과 같다면 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같은데 about은 포함되어 있어야 돼. about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저 조건과 지금 조건을 하나 더 쓸 건데 그 조건이 둘 다 참여해야 된대요. 둘 다 참일 때는 이걸 썼죠. 앰퍼샌드 2개.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이 둘 다 참일 때 current index에서 about HTML을 이렇게 검사합니다. 저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누굴 클릭해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냐면 앞서 얘를 클릭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저걸 클릭했으면 우리가 누구한테 액티베이트 탭한테다가 야 그냥 1번 보여줘 라고 해서 0을 넘기는 거예요. -1과 같다면 즉 주소 표시줄에 샵이 없다면 그런데 about은 있대요. about은 있고 주소 표시에 샵은 없고 그러면 딱 지금 요 케이스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활성화되어 있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완성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홈에 가서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볼게요. 홈에 갔습니다. 홈에서
About Us를 클릭하면 첫 번째가 잘 나오고 있고 다시 홈이에요. See you greeting 잘 나오고 있고 히스토리도 홈에 가서 히스토리 클릭했을 때도 잘 나타나고 있고요. 홈에 가서 컨택 어스를 클릭해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사용자는 사실 여기에서 이 탭을 클릭해서 활성화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얘도 클릭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서브 메뉴 쟤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인덱스 번호만 확인하면 돼요. 여기 메뉴를 클릭했을 때 인덱스 번호를 확인해서 그것도 넘겨주면 됩니다. 서브 메뉴에 LI를 클릭하면 할 일도 써볼게요. 아까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 얘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만들고요. 서브 메뉴를 클릭하면 할 일도 써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쓰면 되겠죠? 저장하고 볼까요? 여기에서도 CEO 그리팅, 히스토리, 컨택을 눌러도 이제 내용이 바뀌겠죠. 됐어요? 네. 이러면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홈에 가서 About Us 여기에서도 사용자가 나 위에 메뉴를 클릭할래.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죠? 탭을 클릭해도 바뀌고요. 그래서 서브 메뉴를 탭으로 연결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인덱스 오브 요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시간 배울 때 이때 뒤에 가서 써먹을 거예요 라고 해서 미리 예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이에요. 완료본 정리해서 요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